안녕하세요. 김나래 강사입니다. 24년 고2 3월 지문 중에 이제 법 질문 볼 거거든요. 다들 난리가 났던데? 이번 3월 모고에 가장. 그래서 손 못 대고 넘어간 친구들이 약간 오히려 승리자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손댄 친구들은 손 대고 틀린 게 너무 많았던 그런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지문 구성도 되게 괜찮았고 문제도 잘 냈던 좋은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지문에 약간 손을 못 댔더라도 이번 시험 때는 못 댔더라도 그 고2, 고3 올라가기 전이니까 그때 지금 고2에 공부는 꼭 좀 하고 올라가야 하는 지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었죠. 지금 해설 자료 화면에 띄워놓은 거 보이실 텐데 요거 제가 그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파일 받으셔가지고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은 인제 이 글 같은 경우에 행정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거기에 부관이라고 하는 게 붙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효력이 뭐 사라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인이랑 부관이랑 얘를 구분을 해 줬어야 됐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해하면은 인제 거기에서 틀리라고 출제를 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을 하셨어야 됐겠고 그다음에 인제 이문단이었나요? 부관의 종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관에는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고 부담이 있어 하고 들어가는데 뭐 기한 설명할 때 조건과 다르게 부담 설명할 때 조건 기한과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무엇과 다르게 해서 다르게란 꼭 이렇게 명백한 진술이 없더라도 종류를 나누면은 공차 판단하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얘랑 공통점이고 이건 얘랑 차이점이네 하는 것들을 잘 구분을 해 가면서 읽어 주셨어야 됐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조건이랑 기한 요렇게 딱 짝이 맞아요. 그래서 발생 여부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고 차이가 있었고 부담 파트가 여기 잠깐 내려가 볼게요. 아이고 내가 스크롤을 안 해놨구나. 스크롤을 빨리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3문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3문단에서부터 지금 조건이랑 기한은 지금 하나의 문단에 묶어놨잖아요. 근데 4문단으로 오시게 되면은 부담 설명하는 게 부담만 한 문단을 또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은 부담이 여기 얘네들 중에서 부관들 중에서 제일 뭔가 좀 중요한 정보, 뭔가 좀 내가 출제를 많이 하겠다라는 정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어야 됐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오시게 되면은 부담 가서 하긴 할 건데 다시 볼게. 별도의 부과를 해. 별도의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이것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는 게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조건을 붙이거나 시기를 정해주거나 그러니까 약간 딸랑딸랑하는 이렇게 정말 붙여준 이런 느낌이라면 부담은 얘 자체가 조금 더 존재감이 큰 거야. 그래서 이 자체로 뭔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얘도 어쨌거나 종속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본래 행정행위가 사라지면은 얘도 사라지게 되고 마는 딸려있는 애야. 그래서 존재감이 되게 크지만 딸려있는 애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행되지 않아도 효력이 존속된다라고 하는 건 얘가 지금 덧붙여져 있는 이거 추가로 해? 라고 지금 의무를 줬지만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하는 게 조건과의 차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좀 문제가 잘 나왔던 것 같고 여기 본문 가서 말을 할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고 가자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사라지면은 그러니까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여기 이렇게 딱 부관이 걸려 있어요. 부관이 걸려 있는데 죽음 얘가 죽어버렸어. 그럼 딸려있는 얘도 같이 죽어버리겠지. 이렇게 쑥 사라져서 얘 죽으면은 얘도 죽어요. 그쵸? 왜냐면 여기 종속돼 있는 애니까. 그쵸? 근데 부담의 이 특징에 뭐가 있었냐면 부담이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 이제 주된 게 있고 여기 떨거지가 있었어. 떨거지? 부담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부담이 만약에 이행이 안 되고 얘가 지금 뭔가 무효의 상태가 됐다거나 얘가 지금 안 됐어. 얘가 안 됐지만 그럼 얘가 죽냐? 얘가 같이 죽냐? 얘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얘는 살아있는 거야. 다시 봐봐. 여기 밑에 붙어 있는 애. 딸려 있는 애는 안 해도 몸통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몸통이 죽으면은 얘 딸려 있는 애는 같이 죽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잘 하느냐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게 생각보다 그 배경 지식
배경 지식도 아니에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뭐라 그러죠? 3요소 하잖아요. 삼권 분립. 그래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건 동사무소, 대통령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고 입법부가 국회, 법 만드는 사람들인 거고 사법부가 법에 대한 합헌입니다, 위헌입니다, 판결하는 부서잖아요. 이렇게가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분리돼 있는 거를 약간, 몰랐어요. 아니면 아리까리 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부관이라고 하는 행정행위는 행정부 거야. 이 행정부 거야. 근데 거기다가 부관을 이렇게 붙였어. 부관 이렇게 붙였어. 붙이면은 내가 여기다가 딸려있는 추가적인 어떤 항목을 붙이냐 안 붙이냐는 행정행위에 붙는 거니까 행정행위에 종속되는 애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법부가 야 이거는 위헌이니까 위법하니까 이거 취소해 라고 하면은 요시 이 딸려있는 거는 우리 건데 내가 떼도 내가 떼는 건데 왜 네가 취소하라 그래 하는 식으로 행정부랑 이 사법부 사이에서 맞죠? 사법부 사이에서 이렇게 권력의 권한과 권한이 충돌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해를 할 때 그와 관련된 견해 1, 2, 3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지? 정해지지 않아서 이런 견해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견해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견해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세 견해가 나뉘어지는 핵심 쟁점을 항상 포인트를 잘 잡고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아달에게 딱 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부관은 내 동생인 거야. 내 동생. 그러니까 까도 내가 까는 거야. 내 동생이 내가 깔 건데 내 친구가 와가지고 내 동생한테 뭐라고 하면은 네가 뭔데 내 동생한테 뭐라고 하냐 마냐 이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부관은 행정부에서 붙이든 떼든 알아서 할 건데 왜 사법부가 내가 딸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얘만 취소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법부는 이 법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위헌과 합헌을 원래 판단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죠? 집단?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입니다 혹은 합헌입니다. 이거에 대한 위헌은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몸통 자체에 대해 몸통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야. 이건 법에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사법부가 원래 하는 애야. 근데 여기에 딸려 있는 애한테까지 뭐라고 하는 거는 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는 야씨 그건 내 동생인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 떼도 내가 뗄게 라고 행정부에서 말할 수 있는 거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어떤 법령이라든가 어떤 조항에 대해서 이 법에 맞다 안 맞다 판단하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것도 할 수 있지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쟁점을 짚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관이라고 하는 애는 이 본래 행정행위에 딸려 있는 앤데 이것만 취소하는 거를 행정부에서 할 거냐 사법부에서 할 거냐 그 권한이 지금 충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를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1문단 1번 문장에서 행정행위 개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번 문장 예시 들고 있잖아요. 그럼 1문단 전체에서는 행정행위가 뭔지 얘기한 거야. 지금 쉼표를 기점으로 두 가지 정보가 나온 거죠. 하나, 일방적인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야. 두 번째, 얘가 의사표시하면은 권리나 의무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예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돼. 그래서 일반적 진술 나오고 구체적 사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짝지어서 독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건축 허가가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개인의 권리가 뭐가 생겼어요?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행정행위야. 오케이. 넘어가. 자, 이 문단을 가게 되면은 근데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자기가 종속적인 어떤 규율을 붙일 수가 있대. 그게 부관이야. 그러면서 3번 문장 가시게 되면 또 가령에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예시랑 일반적인 진술이랑 짝 맞춰서 이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령 자 지금 행정행위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원래는 지금 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데 약간
자기 재량으로, 행정부의 재량으로 여 건축허가 하는데 너 주차장 설치 꼭 해야 된다. 주차장 설치를 전제하고 건축허가 내줄게. 라고 주차장 설치를 전제한다라는 부관을 붙여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 이문단의 예시 때문에 학생들이 부관이 뒤로 가서 갑시다. 뒤에 재량행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재량행위 요건이랑 부관이랑 항상 똑같은 건가? 이렇게 착각을 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부분 가서 다시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부관이 뭔지 어떤 주된 행정행위가 있으면은 딸려 있는 어떤 부관을 얘기하는 거구나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부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았어. 근데 부관에는 구체적으로 세 종류가 있는데 조건이랑 기한이랑 부담이 있더라. 이렇게 세 개 열거하면 세 개 순서대로 설명할 거잖아. 가볼게요. 그래서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얘 하면 이거 해줄게. 그야말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면은 주된 행정행위 생기고 조건이 충족 안 되면은 주된 행정행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주된 행정의 효력이 생기고 안 생기고에 이제 조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에서의 페이크는 제가 볼 때는 명칭 같아요. 아니 발생하는데 왜 정지 조건이냐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 설치하면 건축허가 해줄게.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 주차장 설치 안 하면은 건축허가 사라질 거야. 라고 하면 해제 조건.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하면 생길 거야.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한 시기인가 봐, 시기.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시기는 항상 오기 마련이잖아. 무조건 그 시기는 와요. 그래서 시기를 정해놓는 거고 그래서 기한은 시기와 종기로 나뉘더라. 그래서 시작하는 시기, 끝나는 시기로 나뉘더라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슥슥슥 읽히는 느낌이야. 자, 근데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자, 이때 이제 부담 세 번째 부관이었던 부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은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자, 요런 것들 이제 놓치지 마셨어야 됐다는 소리예요.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여기 밑줄을 꼭 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차이점이잖아. 하는 걸 집중을 빡 하고 그 차이점의 내용이 뭔데?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온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건 기한과 다르게 얘가 뭔가 이런 특성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로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몸통 같은 느낌? 얘가 조금 더 뭔가 비중이 있고 뭔가 좀 큰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나 봐. 그래서 조건이랑 기한이 좀 떨거지 같은 애들이라면 부담은 조금 더 덩어리 큰 애가 야 이거 해! 라고 이렇게 쿵 주는 그런 느낌인가 봐. 라고 하면서 가령 행정청이 건축 허가를 하는데 공원 조성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래. 그럼 아까랑 살짝 결을 비교해 보면 아까는 건축 허가할 때 그 건축물에 주차장 있어야지 그 건축물에 해당하는 뭔가 부수적인 거를 조건으로 달 거야. 라면은 지금 여기 부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는 느낌으로 건축하실 거예요. 그럼 공원 정도는 마련하셔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이것도 하세요. 추가 과제를 주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도 부감에 걸려 있어요. 건축 허가에 달려 있는 지금 공원 조성 의무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 허가가 안 났어, 얘가 효력이 사라졌어, 그럼 공원 당연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 과제는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이게 표기로 딱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조건이랑 부담이랑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개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났다. 왜? 부담일 경우에는 자, 건축 허가가 있고 그 부담인 뭐가 붙었어요. 근데 얘 안에도 얘는 효력이 그대로 있는 거야. 부담일 때는. 근데 조건은 뭐라 그랬죠?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만들든지 없애든지 하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인데 조건이 충족이 안 됐네요. 얘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얘 효력도 없애면서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담 정리된 거 보시면은 네, 별도의 의무를 부과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성격 자체는 뭔가 새로운 어떤 추가 과제를 주는 느낌으로 어떤 그 자체가 행정행위 같이 커다란 몸통이 지금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지만 행정행위는 아니니까
만약에 행정행위의 효력이 사라진다, 부담도 사라질 거야. 조건과 구별할 때에는 부담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 외에 부담은 얘를 안 해도 주된 행정행위는 살아있을 수 있어. 몸통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부담으로 보는 게 나을 거야 라는 내용까지가 요 앞에서 3가지 부관에 대한 종류를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27번 여기까지 딱 끊어서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여서 먼저 문제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2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 다음에 기한 2개, 시기, 종기, 그리고 부담 이렇게 5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건데 정답률이 50% 이하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했는데 답이 일단 5번이었거든요. 5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디귿이 이제 시기고 리을이 종기거든요. 시기. 발생, 종기, 소멸.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게 2개 붙어 있어. 시작하는 기한과 끝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 사이가 효력이 있는 기한 맞겠죠. 그래서 5번을 읽었을 때 5번이 맞는 줄은 알겠어. 근데 다른 선지가 뭔가 헷갈리는 게 있었던 것 같죠? 자, 지금 이 1, 2, 3, 4 중에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틀린 친구들이 뭘 골라서 많이 틀렸어? 4번을 했거든요. 4번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매력적인 오답지였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보시게 되면 니은이 이거 해제 조건이잖아요. 조건이잖아. 그래서 해제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된다면은 지금 행정행위가 사라질 거야. 이건 해제 조건의 개념에 맞아요. 근데 미음, 부담에 대한 내용이야. 부담은 이행 안 해도 주된 행정행위가 살아있었잖아. 주된 행정행위가 살아있었잖아.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가 지금 틀려요. 그래서 4번은 저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답지가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1, 2, 3번 선지 볼게요. 자, 1번 선지 보시게 되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려면은 지금 아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에서는 해제 조건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정지 조건 안 돼요. 그렇고 2번 보시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자, 정지 조건과 부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효력 유효하냐 아니면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느냐 요거잖아요. 근데 부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충족이 안 돼도 주된 행정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음은 제한하지 않고 기억 조건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도 미음 때문에 틀렸고 3번 보시면은 자 지금 발생 여부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라고 하는 건 기억 니은은 불확실하고 디귿리을은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얘 비교하면은 얘가 확실하고 얘가 불확실하니까 얘랑 순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네, 27번 먼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문단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보겠습니다. 한편 부관이 위법한 경우 자, 부관이 일단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냥 잘못돼 있어. 위법해. 위법하다고 지금 정해놨잖아. 부관이 위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떡할까요? 이게 아니라 일단 정해져 있는 거야. 부관이 위법한 거 자체는. 그래서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빨리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돼. 그때 자 놓치지 말았어야 했던 거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이 행정행위에 달려있는 부관이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동생이 잘못돼 있을 때 법원이 아까 친구라 그래서 조금 그런가? 선생님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교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 내 동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 자체는 잘못되지 않으니까 얘는 냅두고 동생만 따로 혼낼 수 있는가? 동생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가? 부관만 여기 딸려있는 얘만 취소할 수 있는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쟁점이 딱 제시가 되면은 거기를 좀 천천히 읽어서 쟁점이 뭐지? 를 조금 더 잘 깊이 있게 생각한 다음에 내려가셔야지 후다다닥 이렇게 가시면 좀 흘려서 놓치시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첫 번째 견해는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속행위가 뭐고 재량행위가 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속행위는 요건 충족됐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해야 돼. 재량행위는 요건 충족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지를 조금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4번 문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부관을 취소하게 되면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 앞부분 다시 가실게요. 얘는 그러니까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는 행정청이 뭘 할 수 있는 거래. 행정청의 권한이고요. 행정청의 권한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행정청의 권한이 뭐예요? 지금 재량행위 부분에서 나오는 행정청의 권한이 뭐예요? 행정청이 재량행위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기를 지금 법원에서 없애버리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청의 권한인데 왜 법원이 그걸 취소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취소하지 못하고 그럼 어떡할 건데? 자, 동생만 따로 취소 못하고 주된 행정행위 자체를 싹 다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5문단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여기 지금 정리된 걸 보시게 되면은 자, 기속행위는 취소 가능해. 그냥 정해진 거 딱 해야 되는데 정해진 게 잘못돼 있어? 그러면 이거 정해진 거 취소 가능해. 근데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주된 행위가 교권이 충족됐어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 뭐 할래? 라고 하는 것 중에 여기서 뭔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위법한가 봐. 그래서 얘를 취소하게 되면은 1, 2, 3번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선택지를 하나 없앴잖아.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이 행정청의 권한을 사법부가 없애버렸네? 그러면은 권한을 침해한 거야. 이거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1, 2, 3 중에서 1만 취소하는 거 안 되고 싹 다 없애. 사법부가 없애려면은 싹 다 없애야 돼. 그래서 몸통. 주된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해야지. 자, 다시요.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근데 얘가 재량행위야. 그래서 요건이 충족됐을 때 1번 내용을 할 수도 있고, 2번 내용을 할 수도 있고, 3번 내용을 할 수도 있어. 근데 1번 내용이 뭔가 위법돼? 그래서 1번만 취소하면은 1, 2, 3 중에서 선택지를 하나 없애버리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침해한 거야. 선택하는 걸 못하게 한 거니까. 그래서 어떡할 거야? 얘만 없애는 게 아니라 몸통 자체를 없애버려. 요 얘기를 지금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밑줄 문제 해결하고 갈 텐데, 야, 정답률 되게 낮았네요, 여러분, 이것도. 근데 이거 막 어렵다는 느낌 별로 없었는데 많이 틀렸네요. 그래서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 라고 하는 것은 부관 자체가 행정권의 권한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이 1번이거든요. 부관을 붙일지 말지는 그래서 부관을 취소하는 것도 행정청이 취소해야지 왜 법원이 취소하냐 이거야. 그래서 부관을 붙이고 말고는 행정청이 하는 거지 사법부가 법원이 취소를 하면은 그거는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틀린 친구들이 2번이랑 3번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부관의 효력이 소멸되면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분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관의 효력이 사라진다. 부관이 붙는다 안 붙는다 상관없이 그냥 이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관이 붙는 거 안 붙는 거를 가지고 기속행위랑 재량행위를 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말 안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서 세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재량행위의 효력을 존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재량행위의 재량행위 효력을 존속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견해 입장은 뭐였냐면 재량행위의 효력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 몸통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와 반대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용이 맞지가 않아. 그치? 그리고 4번. 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행정청이 판단한다? 이거 그냥 아예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넣어놨는데 재량 행위든 기속 행위든
일단 주된 행정행위가 살아있으려면, 존속되려면은 요건은 충족이 돼야 돼요.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효력이 일단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건은 그냥 충족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위법한 부관을 취소하는 거랑 요건이 충족됐냐 안 충족됐냐는 관련성 자체가 되게 떨어지는 정보들끼리 묶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선지 보시면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가 그냥 위법한 건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지금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냐? 부관이 위법한 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법원이 보면 안 위법하고 행정부가 형이 보면 위법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부관이 위법한 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금 이제 그거를 누가 취소를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말로는 이제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내용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견해 마저 가볼게요. 두 번째 견해 가시면은, 두 번째 견해는, 자, 부관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진짜 그냥 붙어있는 애야. 붙어있는 애라면은 그냥 똑 떼면 돼. 똑같이 붙어있는 애라면은 혹만 똑 뗄 수 있어. 근데 이 부관이 붙어있는 애가 심장이야. 그래서 심장 빼면 죽잖아. 그래서 심장만 취소하면은 어떡하냐. 얘가 주된 애인데 주된 애를 만약에 얘만 취소하고 근데 몸통을 살려놨어. 야, 잘못된 건 심장이지 얘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만 살려놓으면은 어차피 이 본질 자체가 이미 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일 텐데 부관만 취소를 하게 되면은 불법적인 애를 살려놓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몸통인 주된 행정행위가 있어요. 붙어있는 혹 같은 애가 혹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얘가 지금 잘못됐네? 그럼 얘는 똑대? 그럼 얘는 잘못 없으니까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붙어있는 애가 어디 심장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인 거야. 근데 얘가 잘못됐어? 그럼 얘만 없애. 근데 이미 불법적인 애가 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얘 자체도 불법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부관만 잘못됐다고 빼고 얘를 살려놓는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행정행위 자체를 살려놓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만 쏙 빼가지고 부관만 취소할 수 없어. 그럼 두 번째 견해 어떻게 해야 돼? 몸통 전체를 없애야지. 그럼 보세요. 아까 첫 번째 견해랑 두 번째 견해랑 부관만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재량행위일 때는 부관만 취소할 수 없어. 본질적 요소일 때는 부관만 취소할 수 없어. 부관만 취소할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몸통 자체를 없애야 돼. 라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본질적이라면 되게 중요한 코어 같은 거라면은 얘만 따로 취소할 수 없고 몸통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세 번째는 자, 부관은 결국에는 딸려 있는 애잖아. 종속, 기속,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그쵸? 이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부관이 본질적 요소이든 비본질적 요소이든 상관없이 얘만 따로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그 앞부분에 재량행위일 때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선택지를 만약에 법원에서 없앴으면은 이게 불법적인 선택지니까 없앤 거지.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3번을 만약에 법원이 불법하다고 없앴으면은 그럼 행정청이 새로 합법적인 걸 뭐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시면은 부관만 취소하더라도 괜찮다. 만약에 재량행위일 때 행정청은 새로운 부관을 또 붙이면 되지. 그래서 그거 뭐 없앤다고 너의 그 선택권을 없애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불법적인 부관이 코어여서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된 애야. 라고 하면은 얘의 효력을 행정청이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는 거지 법원이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A견해, B견해, C견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A견해 같은 경우에는 재량행위의 부관은 취소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 요소인 부관은 취소 안 된다. 역시 행정행위를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고 한 게 B였고요.
C는 어느 경우만 취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답률이 또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는데요. 답이 5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A 얘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속행위에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의 부관으로 붙었어. 그렇다면은 해당 부관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볼게요.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었다라는 말은 지금 부관이 위법한 경우를 저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부관이 위법한 경우가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그렇게 부관이 위법한 경우야. 이때 취소할 수 있어? 라고 하면 A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속행위라면은 부관만 취소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C는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기속행위거든요. 기속행위에는 지금 A에서도 그때 부관이 위법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A와 달리가 아니라 A와 C 모두가 부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 지금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A와 달리 때문에 A와 C 모두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나머지 위에 4개는 적절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가 많이 힘들었는지 봅시다. 1번 보시게 되면 재량행위에 위법한 게 붙었어. 그러면은 위법한 부관이 붙은 재량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1번 너무 쉽게 제낄 수 있는 것 같고요. 2번 보시면은 부관이 위법하고 주된 행정행위 자체는 적법해요. 그럴 때는 본질적 요소가 아닐 때 취소할 수 있다. 얘도 쉽게 제낄 수 있어요. 3번 보시게 되면은 부관이 취소되면 주된 행정행위가 위법해져. 그러면 이 경우는 뭐야? 되게 이 부관이 이 행정행위에서 주요한 어떤 요소라는 거죠. 본질적 요소라는 거죠. 본질적 요소라도 C는 어느 경우든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4번 보시게 되면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었어. 그럼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여기 형광펜 좀 치워볼게요.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그 부관은 본질적 요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량행위에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 붙었을 경우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재량행위에 붙은 거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케이스 하나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럼 재량행위네 기속행위네라고 했던 건 A잖아요. A에서는 재량행위에 불법적인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부관이 붙었을 경우에는 법원이 취소 못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A 입장에서 일단 B 생각하지 말고 A 입장에서는 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그 부관이 핵심적인 너무나 주요한 본질적인 요소야. 본질적인 요소에 부관이 붙었을 때 역시 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게 B였잖아. 그럼 A와 B 모두 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부관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4번도 적절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A, B 각각을 생각을 하는 게 좀 뭔가 되게 혼돈스럽다고 해야 되나? 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공부를 하셨으면 됐겠습니다. 다 했나? 마무리 문단 읽어야 돼. 장점이야. 탄력적인 법령 집행할 수 있어? 단점이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가 뭐예요? 그래서 다루어졌던 개인의 권리는 건축 허가잖아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계속 또 주차장 안 만들면은 그거 건축 못해? 너 공원 안 만들면은 건축 못해? 이런 식으로 뭔가 부관을 붙여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제한을 할 수 있으니까 법원이 그 부관은 조금 위법한데 그 부관 없애 이런 식으로 사법적 통제를 적절하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행정행위 자체를 뭐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지금 몇 문제 있지요? 26번 문제, 30번 문제 두 문제 이제 더 풀면 되거든요. 보시게 되면 26번이요.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일치인데, 어유 정답률 25%야. 되게 많이 틀렸어. 보시면은 1번 재량행위와 달리 귀속행위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효력. 나 이 문제 되게 잘 냈다고 생각했어. 이게 앞에까지 읽으면은 재량행위랑 기속행위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재량행위든 기속행위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재량행위와 달리 기속행위, 이렇게 재량행위, 기속행위, 이 행정행위를 둘로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는 이 설정 자체가 1번 선택지에서 만든 이 설정 자체가 되게 함정인 거죠. 재량행위든 기속행위든 상관없이 요건이 충족되면은 행정청이 그냥 행정행위를 하면 돼. 그럼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효력이 발생하려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건 충족 즉시 발생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5문단의 3번 문장 보시면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행정청이 그 규정된 내용대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행위를 하라 그랬지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고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약간 함정이었는데 잘 낸 함정이다. 많이 틀렸겠구나.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행정행위를 해야 돼요. 2번 보시면은 부과는 효율 높이지만 개인 권리가 제한한다. 마지막 단락에 있었고요. 학생들이 3번을 많이 했더라고요. 3번을 보면은 법원이 부관만 취소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딸려있는 애만 취소한다면은 얘는 살리고 얘만 취소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존속하고 부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 맞죠? 네. 4번 보실게요. 부관으로 인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부담에 대한 설명을 4문단에서 하는 부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4번도 부담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점에서 시기 정하는 거 되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보시면은요. 얘도 정답률이 30%였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낚였을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보기에서 건축 허가 신청이랑 이 사용 승인 다 건축이 완성된 이 건축물에 사용을 또 승인을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나요? 갑이 신청을 2번 해요. 행정부에다가 행정청에다가 허가 신청 1번 해서 건축물 올리고 사용 승인 신청을 2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렸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고 있었던 부관은 허가 신청에 붙어 있었던 부관이지 사용 승인 신청에 붙어 있는 부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기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갑은 재량행위야. 재량행위인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허가해줬어. 그럼 지금 이거 행정행위를 한 거지. 근데 담장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관을 붙인 거예요. 근데 갑은 담장 설치하라는 거 에바 아니야? 이러면서 안 한 거야. 부관 안 하고 그냥 건축물을 막 올렸어. 그래서 지금 여기 건축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일단 주된 행정행위 효력은 생긴 상태예요. 주된 행정행위 효력은 생겼는데 부관을 지금 시행을 안 했어요. 근데 갑이 이제 그냥 막 우겨가지고 건물을 다 올렸어. 숙박시설 다 올린 다음에 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또 다른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부관만 취소. 이 부관이 뭐예요 지금? 담장 설치라는 부관이잖아요. 담장 설치라고 하는 부관이 위법합니다.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관만 취소하는 걸 받아들여 준 거예요. 법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뭡니까? 그 건축허가까지는 신청된 다시 건축허가 돼 있고 여기 담장 설치한 부관 돼 있어. 얘만 위법해요. 얘만 취소해 주세요 해서 얘만 뚝 취소를 한 거야. 그때 건축허가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다 완공한 이 숙박시설이 건축을 허가받는 것 자체는 여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축까지는 오케이야. 건축까지는 오케이고 다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허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얘도 약간 함정이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부감만 취소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얘가 불법적인 뭔가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건축 허가는 얘는 받았었단 말이야. 건축 허가는 얘는 지금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 허가 받고 건축부를 건축을 했기 때문에 갑이 지금 뭔가 위법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행정청에 지금 개긴 거야. 담장 만들어 싫어 이렇게 지금 개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해서 적절한 것부터 와볼게요. 오시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걸 보시게 되면은 부관이 취소됐어요. 여기 딸려있던 부관이 취소됐어요. 취소됐으므로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의 효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안 나오죠. 지금 건축 허가 자체의 효력은 살아있는 거지만 사용 승인 신청 여부는 보기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 승인이 효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주셨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버벅거리니. 자, 1번 봅시다. 나머지는 적절한 거니까 1번 보면은 갑의 위법행 여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부관 자체만 안 해도 원래 거 살아 있으려고 하면은 얘 부담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결시킨 거거든요. 자, 얘만 취소 가능해요 라고 해서 헌법이 얘만 취소를 해줬어. 그럼 얘만 안 해도 원래 주된 행정행위가 잘 효력이 살아있으려면은 얘는 부담이어야지 얘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부담으로 보는 게 갑한테 유리한 게 맞고요. 2번 보시게 되면은 법원은 자, 갑의 권리가 뭡니까? 아니, 내가 숙박시설 건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업적 이용을 하겠다는데 그게 갑의 권리죠. 근데 행정청이 야, 담장 만들어라 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은 보기의 부관의 효력은 소멸되어야 되지만 원래 있는 행정 행위, 건축 허가는 존속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부관만 없앤 거예요. 자꾸 지금 손을 이랬다 와 이러네요. 5번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 볼게요. 5번 적절하거든요. 행정청이 소송 중에 건축허가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켰다면 자, 건축허가 줬어요. 그 다음에 부관으로 담장 만들려고 했잖아. 근데 갑이 담장 만들려고 하니 부관은 위법한 거 아니야? 에반데? 라고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이 건축허가 원래 승인했었지만 이거 효력 없애야지. 이걸 자체를 없애버렸어. 그러면은 몸통이 사라지니까 딸려있던 부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건축허가 효력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몸통 사라졌으니까 몸통에 붙어있던 담장을 설치해야 돼라고 하는 부관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적절한 선지로 골라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어려워하셨던 법지문인데 저는 지문 구성 되게 잘한 것 같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잘 분류해서 판단도 하고 조건을 잘 따져보고 하는 어떤 법지문을 보는 그런 능력치를 잘 키울 수 있었던 지문 같습니다. 공부해서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하시고요. 저는 다음 수업 영상에서 또 알찬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